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양석 변호사입니다. 예,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주말을 잘 쉬고 있다가 어제 뭐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죠. 컷오프 된 것이 예, 이진숙 본인을 위한 측면도 있고 또는 대구시장이나 또는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또는 재보선이 지금 한 10군데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시에 그 이진숙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입장 그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호영 후보도 본인의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예. 주호영 후보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예. 이진숙 후보의 입장이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보궐과 관련한 어떤 그런 사전에 협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뭐 그런 내용과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런 입장이 결국 이진숙 후보의 입장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진숙 후보 입장문을 볼 때는 저는 뭐 사전에 그 지도부나 아니면 공간이나 또는 이런 뭐 보궐 문제나 이런 게 공감이 있는 걸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 걸 가지고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실례고 그리고 좀 그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정당이라는 게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그거를 꾸려나가는 운영의 방침도 있는데 예. 그게 수면 위로 다 올라올 수 없는 것도 있고 예. 수면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적어도 뭐 정말 그 이진숙 그 후보에 대해서 뭐 재배치를 생각하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전에 말은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A라는 효과를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스텝을 밟았는데 그 효과가 B로 나옵니다. 그게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그 정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데 무엇보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수면 아래 빌드업을 진행할 때 핵심적인 그 요소가 신뢰예요.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빌드업을 해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신뢰가 없는 그 대화자 사이에서 신뢰가 없는 주체들이 서로 뭐 각자 머릿속에 계산만 하고 지금 진행을 했을 때 예. 그것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자 그 계산을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는 계산이 있겠지만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진행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을 조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진숙 후보는 보궐로 가고 뭐 또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의원 중에 현역 의원 중에 대구시장 가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예. 그 테트리스 같은 거죠. 예, 예. 뭐 그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여기에 집을 짓고 아니면 여기 옮겨서 집을 짓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힘과 기술 중에 뭐 우리가 격투기를 보더라도 뭐가 우선하냐 그러는데 힘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정치판에서는 그 힘이 신뢰거든요. 예. 근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아무리 걸어도 그 기술이 먹히지 않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진숙 그 후보가 보궐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대구시장보다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의 대구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면서도 또 지지하고 응원을 했던 부분은 이진숙 후보가 우리 당에 대해서 그런 빌드업 그러니까 뭐 이 대구시장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걸 한다라는 빌드업을 제시했을 때 그 이진숙 후보가 신뢰할 거냐? 저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진숙 후보가 그 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해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그 원래는 그때 인재영입 미루라 가지고 전략공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경선 붙여가지고 탈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22년도에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하고 컷업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주십시오. 컷업을 당했는데 그 컷업 과정에서 당에 대한 어떤 신뢰, 당의 뭐 공천의 진행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가 되면 이거는 뭐 다른 솔루션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장도 많은 사람들은 또 보고를 또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시장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등 후보를 컷업을 시켰습니다. 1등 후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거는 다 그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딱 봤을 때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의도가 뭐 이런저런 A라는 시나리오, B라는 시나리오 뭐 여러 시나리오를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다 구현이 되기가 어려운 시나리오들만 자꾸 떠올라서 이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주호영.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주호영 의원이 지금 6선인데 더 이상 그 7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지만 본인이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대구시장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주호영 의원은 과거에 공천을 안 받아서 무소속으로 살아서 돌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은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이 나 무소속으로 나올래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빈말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결국 뭐 저는 경선에 넣어서 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동훈 씨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아침 방송인 것 같아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구시장 후보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느냐. 시장 후보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컷오프한 사람을 의원으로 보내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또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서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숨기지 않고 윤어게인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떤 선거에 앞장 세웠을 때 국민에게 비칠지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 당을 사당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견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사당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막 어떤 강한 그립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장동혁 예. 지도부가. 그래서 사당화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전체적인 판세를 오도하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공천을 컷업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궐 그 지역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부조화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빌드업을 만약에 가려고 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였고 사전에 협의를 만약 한다 그러면 뭐 공관이나 장동혁 지도부와 이진숙 후보 사이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신뢰가 있느냐. 예. 그 문제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그 컷업을 신뢰가 저는 서로 간에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우리가 하드킬 상황에 돌입을 했어요. 소프트킬이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신뢰는 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궐공천을 뭐 어딘가로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걸 빌드업 한다는 게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 아니 이진숙은 보궐가고 경기 대구시장은 뭐 현역 의원 중에 하고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그 그림의 결론을 가기 위한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은 더 지켜봐야지 저도 입장이 좀 정리될 것 같아요. 원영서 변호사님이 지금 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충격적인 뉴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너무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하면은 네. 지난주에 그 신지호 네. 친한계 신지호가 채널 A에 나와서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할 거다. 예, 예.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대구 수성구 갑이. 네. 그 수성구 갑의 한동훈이를 출마시키고 주호영은 시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자 2명이 무소속 연대를 한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호영 의원이 설사 그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또 국민의힘의 그 또 후보를 내세우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를 내세우게 되는데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나가요. 그냥 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예, 예. 그게 뭐 어떤 급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래 이 사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보궐선거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게 원래 그 보궐선거는 네임밸류가 조금 있는 사람 나가고 그래서 어차피 그 연고나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연고로 봐도 돼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 대도시는 지리적으로 이게 구획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뭐 예를 들어 부산에 무슨 고등학교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운대에도 살고 금정구에도 살고 뭐 동래구에도 살고 다 내 살지. 졸업생들이 다 같이 사니까 그렇지. 어디가 이 지역이 나뉜다라는 그런 연고성이 약해요. 근데 지하철로 다 연결되고. 지하철로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런 연고성이 약해가지고 뭐 꼭 그 수성구에 살지 않더라도 딴 데서 사는 사람도 그냥 넣을 수 있고 정말 확장하면 경북 전체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연고에 의해서 이게 이 차단이 구획이 생기지 않아서 예. 이것을 뭐 그 한동훈 후보가 뭐 후보가 아니죠. 아직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자기가 무소속 나온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판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지난주 신지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시장의 주호영 무소속, 수성구 갑 국회의원 빠진 자리에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해서 무소속 연대를 하자고 하는 신지호의 발언은 한번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인데 시큰둥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왜냐하니까 사실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려면 뭔가 아직 공천에 엄청나게 그 피해를 본 사람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좀 이게 억울한 사람. 억울하고 어떤 명분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후보가 아니지. 내 자꾸 예, 후보라 예. 그래. 한동훈 씨.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 한동훈 씨. 예, 자연인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본인에 대한 평가 거의 끝났어요. 예, 당원들에 대한 평가,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구만 하더라도 당원과 지지자라는 구분이 이게 무색해요. 그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러니까 중도층이 뭐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그게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 유승민 의원이 예. 무소속으로 나가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예.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유승민 의원 선거운동이 뭐였냐면 다 배신자라고 욕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영을 사진에 걸고 예.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자기가 충신이다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무소속인데 대구에서 뽑아줬다고요. 그래서 다시 복당을 했어요. 예. 근데 한동훈 씨가 하는 캠페인에 윤석열 대통령의 존영을 걸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충신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러 가겠다. 예. 내가 뭐 그 내란죄
그 무죄를 위해서 내가 애쓰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이 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죠. 그냥 아니 윤통하고 절연해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캠페인이. 심지어 그 유승민도 우리 배신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 유승민도 그런 캠페인을 안 했다고요 대구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그거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표 깨지는 거 아닙니까? 표 깨지죠. 그러니까 계속 그 윤통과의 관계나 아니면 기존의 보수 진영과의 관계, 당과의 관계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낼 때 나는 그 뭐 다시 윤통의 중심이었고 윤통을 존역을 걸고 뭐 그런 캠페인을 안 하는 이상 방법이 없고 물론 그 한동훈의 지지도 있죠. 예. 그 지지가 제가 조금이라도 강한 그런 팬덤화된 지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팬덤화된 지지는 황교안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제도권으로 넘어오는 데는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세력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부분적인 열성적인 지지가 그게 정말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상황을 뒤집을 정도로 예. 가기는 굉장히 요원하다는 거죠. 결국 무소속 연대로 해서 당선되려면 굉장히 억울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한동훈 씨와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이 큰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신이었습니다라고 하면 예. 그거 보고 있는 보수파 유권자들은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는 게 뭐 사람이 태어나고 제일 처음 가지는 권력이 가족 관계입니다. 예. 부모님, 형제, 또 어떨 때 또 내가 나이가 들면 우리 애들 그런 그 가족 속의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권력 관계를 처음 느끼기 때문에 예. 권력 관계를 우리 가족 관계로 쉽게 이렇게 대칭을 해요. 대입을 해버려요. 그런 거를 이제 극대화시킨 게 유교죠, 유교. 예. 그러니까 군신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예.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게 그 유교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왜 우리가 바른 소리 어떤 입장에서 뭐 어떤 관점에서 바른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쨌든 배신을 하고 뭐 그런 관계를 그거를 뒤집을 만한 대단한 명분이 없이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 권력 관계를 깬 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죠. 설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직 그 한동훈 씨가 그런 거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리고 심지어 유승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걸 인지하고 그때는 캠페인을 했었다, 무소속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보니까 한동훈 씨가 자연인 한동훈 씨가 서울 제기동의 그 경동시장에 나타나가지고 뭐 배현진하고 막 손을 들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왜 그러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에서도 예를 들어 그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경선에서 당선되게 되면 후보직 해운대 갑이 비죠. 예, 해운대 갑이 비어요. 그럼 갑이 비고 저 북구가 비고 두 개가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해운대 갑은 뭐 우리 초강세 지역이니까 그런 데서는 더 좀 자기가 그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일종의 사전 선거 운동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 그 캠페인을 할 거냐 그 부분이에요. 캠페인을 하는데 똥이란 문제가 또 생겨. 윤석열 대통령 사진 들고 다니면서 캠페인하면 그거 볼만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본인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인 못하죠. 예, 적어도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왜 합당을 하면 내가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지언정 적어도 내가 당원으로서 하는 행동으로서 기본 정통성이 보장이 되니까 예. 어떻게든 이걸 합당을 하려고 한 거고 예. 그 사람들도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아예 그 총선을 그 새로운 보수당으로 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 예. 근데 똑같은 케이스에 무소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똑같이 어렵습니다. 한동훈 씨가 이 서울 제기동의 경동시장에 나타난 것은 지금 서울시장 그 우리 이야기를 좀 하면은
지금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컷오프가 되면서 예, 예.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이렇게 남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외국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뭐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제 결국은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로 좁혀질 터인데 만약에 박수민이 된다면은 예, 예. 박수민 지역구가 비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틈새를 노리고 지금 경동시장에 깜짝 등장한 거는 아닌지. 아, 그거는 저는 뭐 서울에 그쪽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예.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규 위원장이 컷업된 것도 바로 직전에 알았어요. 이 방송 직전에. 오늘 아침에 떴어요. 예, 오늘 아침에 떠가지고 예.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이 세 사람은 결이 같아요. 그렇죠. 같은 게. 예, 같은 결이라서 그러니까 표를 나눠서 딴 쪽으로 갈 만한 예를 들어 정통보수결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눠 먹거든요. 예.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근데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경선에서는. 예, 그래서 박수민의 자리가 빈다. 박수민 의원 자리가 빈다. 그거는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박수민 의원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박수민 의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서울시에 있는 당원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오랫동안 해서의 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또 옛날에 뭐 무상급식 이런 거와 같은 약간 미운 마음이 뒤섞여 있는데 그 애증의 정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도를 그냥 오세훈 시장한테 경선을 결과를 몰아주는 걸로 구도를 짠 걸로 보여진다. 근데 지금 그동안 오세훈, 뭐 배현진, 네.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친한동계 계열의 어떤 정치인들의 동향을 그동안 복기를 해보면 예, 예. 뭐 혁신 비대위, 혁신 선대위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는 2선으로 빠져라. 네. 뭐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긴 되는데 예. 그럼 선거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국힘당에서 오세훈이 되었다. 그 민주당에 예를 들면 정원하고 붙었다. 예. 그럼 선거에 졌다. 예. 그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미 오세훈 시장은 그 책임에서 장동혁 대표를 탓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서울시장과 관련한 본인의 어떤 결과는 오롯이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뭐 장 대표가 뭘 했다, 아니면 뭐 지도부가 뭘 했다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고, 제가 뭐 정말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런 탓을 만약에 선거 끝나고 계속한다? 그러면 그게 오세훈 시장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뉴스 매거진 설명해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되면 오세훈, 박수민 그리고 그 윤희숙으로 가는데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다 결이 같습니다. 일종의 이야기하면 친한계 성향에.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설파해 온 것처럼 장동혁 지도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2선으로 빠져라.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치르겠다. 그 행거대로 가는데 그러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경기도 지사, 예. 그다음에 충북도지사, 그다음에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이제 일단 경선하기로 했으니까 부산시장 이렇게 남아 있는데 네. 전체적인 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시장의 기존에 이제 재선하고 3선을 도전하는 시장과 주진우라는 이제 초선 의원과의 싸움이 되니까 그 경선 자체는 그림이 좋아요. 그림이 좋기 때문에 흥행은 괜찮을 것 같고, 예. 다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장도 있지만 일단도 있으니까 그게 본선에서 전재수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아직도 관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도지사하고 김재원 의원의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도 인지도가 뭐 영원한 최고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예. 인지도 문제 가지고 그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또 그 이철우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국에는 행정의 성과, 그 재선까지 하는 행정의 성과가 얼마나 또 도민들한테 지지를 받느냐 그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기령 충주시장이 뭐 돌아오셔가지고 경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셔야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설득을 해서 그 경선에 참여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뭐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경기도지사가 제일 어려워요. 예. 경기도지사가 사람 구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후보든 옛날에도 보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서울과 이제 부산이 제일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단체장 후보를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을 내고 뭐 신선해도 좋고 참신해도 좋은데 그래도 좀 이게 그럴듯하다, 뭐 말이 된다 이런 후보가 딱 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줄투표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그럴듯한 후보가 어려운 선거라도 나와주기를 바라는 건데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는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경쟁의 그런 관점이 아닌 어떻게든 사람을 좀 구하자는 관점으로 이렇게 또 지도부나 공관위에서 뭐 필요한 분들을 적절히 삼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상력인데요.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기도지사에 등록을 해서 경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경기도지사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등록할 수는 있냐고요. 등록을 뭐 그거는 공관위에서 이렇게 뭐 조정하고 예. 그리고 뭐 예비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직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예. 뭐 절차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재공모나 제재공모도 얼마든지 그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대담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뭐 이런 그 좀 의아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모쪼록 그 이번에는 좀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지도부가 잘 협심해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되지 않는 공천이 아닌 설명이 되는 공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조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그 정당의 실력이고 공관위의 실력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현명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예.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